안녕하세요. 하경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에 살고 있고요. 올해 이제 41살이고 동갑인 남편하고 7살 된 아들 한 명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를 했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이제 되게 관심은 많았으나 집안 형편상 제가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건축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대학 입시를 실기 시험을 보지 않는 그런 계통의 학과로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전공을 하고 인테리어 일을 오랫동안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인테리어를 한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와 멋지다." 이렇게 이제 반응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세계에서는요 3D 업종이라고 했거든요. 매 허구헌날 진짜 밤샘하면서 일하는데 돈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일상들을 좀 많이 일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어 일이 많아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마시고 야근하고 술 마시고 야근하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진짜 많이 반복을 했었어요. 하지만 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고 제 적성에도 맞았기 때문에 저의 스펙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자격증을 따고 네임 밸류 있는 학교로 제가 편입을 하고 대기업에 원서를 넣는 등 저의 커리어를 올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이 부산에 있는 이제 인디안 모드 이제 세정그룹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인디안 모드가 웰메이드라는 브랜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다녔던 회사들과는 달리 칼퇴를 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이제 여성 직원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자리가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 걸 제가 많이 봤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결혼을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쇼핑몰을 해야 되나?' 그냥 막연히 그냥 이제 걱정만 했었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사를 쭉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임신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일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없었는데 빨리 임신이 되었는데 6주 만에 제가 계류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나이가 되어서 이제 제가 또다시 임신을 했는데 또 9주 만에 계류 유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2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유산은 이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고 계류 유산은 원인이 정확하게 없대요. 그 이제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했던 환경이 어땠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나? 제가 했던 그 이제 일상들이 너무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았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책을 한 권 추천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베이비 플랜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 주시면서 "임신을 계획 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책은요 자연주의 임신, 어떤 출산 이런 이제 전문가가 쓴 책인데 6 개월 동안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아이는 진짜 술 먹고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제가 쭉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고 그때 제가 34 살이었거든요. 34 살이면 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회사는 나중에 직장은 다시 가면 되니까 그만두고 몸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부추긴 것도 있었고 저도 이제 제가 건강 때문에 직장을 관두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관두자마자 제가 운동을 등록을 하고 이제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요즘은 집에서 요리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면서 홈쿠킹 클래스를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었는데 가니까 저번 주에 지난주에 그 스피치 하신 김태경 스폰서님 그분이 요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를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일과 술과 친구밖에 모르고 살았었기 때문에 콩나물 한 번 데쳐 본 적 없고 시집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퀸 요리를 보는 순간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요리가 되지? 요술 냄비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폰서님이 뭐 수학 전공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요리 전공하신 요리 선생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즐겁게 이제 배웠는데 아메이 요리라는 사실을 조금 뒤늦게 알았어요. 아메이 요리라는 건 알았지만 선입견은 크게 없었던 게 제가 그 친구 중에 뉴스킨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을 5년 동안 화장품을 계속 쭉 쓰고 있던 소비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일 자체가 뭐 크게 나쁘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 일은 그냥 판매하는 일. 내가 할 일은 전혀 아닌 일. 그 일은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리를 배우는 저는 수강생이니까 요리 배우는 데는 아메 요리라는 건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리도 너무 즐거웠지만 요리가 끝나고 나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영양 정보 그리고 시대 흐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그 태경 스폰서님께서 좀 많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분 말만 듣고 이제 '아 좋네.'가 아니고 베이비 플랜의 그 책에 나왔던 내용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잠도 못 자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장염과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늘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배가 아프거나 하면 응급실에 가서 이제 링거를 막는다든지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건강 상태에 맞게 진짜 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와 장 관리가 되어야 모든 건강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 건강에 필요한 그리고 임신 준비에 필요한 그런 영양제들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스프링 정수기를 맨 처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을 지금까지도 저는 먹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유산균을 먹고 더블엑스, 뭐 아이언 폴리, 칼슘제 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요리도 배우고 저는 미팅을 간간히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6개월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11월 달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4월 달에 임신을 했어요. 그때 그 감동은 아직도 진짜 생생한데 임신이 되어서 또 유산이 되면 안 되니까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10개월 동안에 고기도 안 먹고요.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다 차단하고 물은 진짜 많이 마시고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리고 태교에 진짜 좋다라고 하니까 성공자들의 음원도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임신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병원에 이제 입체 초음파를 하러 가잖아요. 입체 초음파를 하러 갔는데 "산모님은 양수가 참 깨끗하시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수가 양이 많다 적다는 들어봤는데 "깨끗한 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요즘 초음파 사진에 보면요. 시커먼 부분이 있죠. 그 시커먼 부분이 산모님은 새카맣잖아요. 그런데 다른 산모들은 회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진짜 양수가 진짜 깨끗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진짜 그냥 말로만 듣던 이론상으로만 듣던 어떤 이스프링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진짜 '아 좋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 뭐 지인들에게 진짜 속이 고품 물고 막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스프린 감동과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감동과 확신으로 지금은 지속적인 학습으로 더해져서 지금도 최애 제품으로 저는 손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품에 대한 감동도 진짜 크지만 결국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저는 결정적인 게 꿈 때문이었어요. 제가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 전부 다 있었어요. 처음 제가 DBC라는 강의를 들으러 갔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러 왔더라고요. 한 500명 넘는 분들이 전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딱 갖추어진 모습을 하시고 많이 와 있는데 진짜 신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나만 이런 걸 몰랐나?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들어서 많이 놀라웠었는데 그 강의에서 이제 꿈을 한번 적어 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 꿈들을 그냥 단번에 저는 다 적었었거든요. 늘 좀 꿈꾸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었던 그 내용들이 제가 대학원도 가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꿈. 책에서 늘 보았던 그런 유럽 건축물들을 실제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 그리고 남편 빨리 직장 관두게 해서 자유인 돼서 같이 놀러 다니고 싶은 그런 꿈. 부모님들에게 이제 진짜 자식돌이를 하고 싶은 꿈. 그리고 아이에게 하고 싶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직접 설계한 집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들이 저는 쭉 있었어요. 그런 것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없이는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꿈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서 학벌이나 집안,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 잘 되신 분들이 아니라 음 여기서 알려준 대로 시스템대로 하신 분들이 그런 꿈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게 아이를 가졌었지만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세정에서 다시 전화가 왔었어요. 이게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일하러 올 수 있냐고.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장 일은 진짜 노동 수입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남편 직장 있을 때 명함 있을 때 제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는 "아이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보내고 난 후부터 아메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맞벌이를 이제 했었잖아요.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외벌이를 하는 수입만 이제 들어오고 거기다 아이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양가에서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일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고 자신은 없었지만 도와주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팀워크로 하는 일이라고 하시니까 믿고 제가 선택하고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임신 중에도 들여다봤고 그리고 들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왔을 수도 있지만 스폰서님들의 어떤 많은 노력으로 저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생겼던 그런 꿈들도 있지만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생긴 꿈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설레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현재 제가 아메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제 모습이 변한 게 저는 진짜 좋거든요.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진짜 발맞추어 제가 갈 수가 있고 이 시스템 속에서 같이 앞서갈 수가 있고 그리고 먼저 해내신 스폰서님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라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제 모습. 그리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소중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저는 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인쇄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리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스토리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진짜 저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